국회는 어제 김건희 주가조작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도 김건희의 추잡한 범죄 의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인명 살상까지 계획했던 것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본질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정권 실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총체적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마약 상설특검은 2023년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인천지검장이 얼마 전 윤석열 구속 취소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와 휘문고 동창입니다. 민주당은 두 개의 상설특검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문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 앞에 사퇴한다 오기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합니다.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립니다. 헌재가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지정으로 선입 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원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 권력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 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합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윌리엄 유어트 그레드스턴 전 영국 총리가 종종 썼던 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법학자가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 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뜻이라도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 확산되고 극단 세력의 행동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제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극우 극단 세력이 민주당 의원을 향해 달걀과 물병, 과일을 던졌습니다. 오후에는 헌재로 향하던 이재정 의원을 한 남성이 발로 찼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1인 시위라고 우기며 헌재 앞까지 몰려온 이들 극단 세력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를 겪고도 경찰은 여전히 아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식 위헌 위법 바이러스는 이미 극우 극단 세력에 전염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법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치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경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비아폰 관련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비아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아폰 증거 인멸 시도가 윤석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피의자로 가장 먼저 윤석열의 이름이 올랐고 주요 공범이란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틈만 나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미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즉시 항고까지 포기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핵심 지역의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서울 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구역 허가 해제는 조금씩 안정되던 주택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내린 토지거래 지역 해제 결정과 또 35일 만의 번복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 정치인의 전형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 정책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오세훈 시장의 표심 견인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을 무모한 도박판에 내던진 것 아닙니까?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라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능력과 자질이 의심됩니다. 세상에 주택 정책을 35일 만에 조였다 풀었다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들이 특히 부동산 정책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원지에 가면은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두더지가 툭 튀어나오면 망치 이렇게 두드리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의 3년간 해온 모든 경제 정책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가 나쁘면 유원지에서 망치 두드려 뚝 들이고 안 나오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3년 하다 보니까 경제의 거의 전 분야가 동맥경화가 생기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것이 금융권까지 전이돼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제2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새 3배나 늘었고요. 서민들의 저축기간이면서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은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에게 매년 아마 5%에서 7% 사이 정도 배당을 줬는데 이 배당을 못 주는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보험사가 전 세계 OECD 37개국 중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1위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번 주택정책 파문에도 보듯이 지금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 극우 사상으로 부장한 채 한국을 파괴하는 이 순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무능, 무지, 무책임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결정에 나서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요구합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처럼 국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새벽에 신속하게 목숨을 걸고 불법적 군사 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의 타협을 통해서 큰 개혁 하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연금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끝내 타협과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서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 해주게 된 점이 참 아쉽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군 크레딧 실근무기간 전부 인정 이 문제 때문에 연금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군사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민생입니다. 특히 추경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얘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또 반대하고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엉뚱한 다른 요구를 내세우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개편안도 뭐 하자고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어요. 상속세 개편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또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